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식부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자, 이제 등기법 문제풀이 17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쪽 부분은 가등기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종종 잘 나오고 지문으로도 잘 들어갑니다. 한 문제로 나올 때도 이제 있었지만 지문으로 잘 들어가니까 가압류 가처분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골라라 라고 했어요. 1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부기등기를 한다. X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를 합니다. 2번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그래서 가압류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지분에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다가 합유지분이라고 써놓으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합유지분은 등기부상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에 가압류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가압류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X입니다. 가압류 등기 말소요. 이게 법원에 촉탁을 해요. 처음에 가압류 등기부에 들어올 때도 법원에 촉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 말소할 때도 법원에 촉탁으로 한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다음에 4번. 자,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에 금전 채권을 피보존 권리로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가처분 등기죠. 가처분 등기는 돈 받을 때 하는 조치가 아니잖아요. 돈 받을 때 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금전 채권을 기록하면 안 돼요. 등기상에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가압류 등기할 때다. 가압류 등기할 때는 반드시 금전 채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청구 금액. 왜 그러냐? 가압류라는 게 돈 받을 때 하는 조치니까 얼마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죠. 다음 5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맞아요. 여러분, 처분금지 가처분 이 말만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처분이 다 금지되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름은 이렇지만은요. 전부 다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가압류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은 말소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일단 등기부상에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말소 대상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신청할 수 있다. 5번. 5번이 정답이 되죠. 나머지 다 틀렸고. 자, 이렇게 해서 33번 문제는 5번이고 다음에 자, 3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소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것을 보존하려고 가처분이 2월 1일 날 됐어요. 그리고 갑이 을을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한다. 이 말은 승소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가처분 해놨는데 결국 이전 등기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건물에 있던 다음 3자 명의 등기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처분이 달지라도 다 등기 들어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면 그 가처분 이후에 나온 등기들은 말소의 대상이 되는데 그게 단독 신청입니다. 직권말소 아니에요. 학생들이 거의 직권말소라고 그러거든요. 가등기 이후에 나온 것이 본등기 되면 직권말소 되지만 가처분 이후에 나온 것들은 가처분 채권자의 단독 신청, 이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 1월 7일 날 등기된 가압류에서 6월 7일에 강제경매 등기됐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강제경매 등기가 지금 말소의 대상이 되냐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 강제경매 등기는 가처분 등기보다는 뒤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 가압류가 가처분 등기보다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보다 먼저 되어 있는 가압류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등기는 비록 가처분 등기보다 나중에 등기부상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말소의 대상이 아니에요. 보통 이걸 문장으로 표현할 때 자,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한 강제경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직권말소 안 돼요. 아니죠. 말소의 대상이 아니에요. 단독신청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2번. 자, 1월 8일 날 가등기 담보권에서 7월 8일 날 한 임의경매. 이거 똑같은 거죠.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 담보권에 의한 임의경매. 말소 안 됩니다. 다음 3번 질문.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4월 2일에 한 가액에 대항할 수 있는, 여기서 여러분, 자, 4월 2일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대항할 수 있는, 보호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이거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보호가 된다 뜻이기 때문에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고, 다음 1월 9일날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8월 1일에 한 이전 등기다. 여러분, 이 계약을 언제 체결했다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등기가 이루어진 이 날짜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이 날짜는 우리가 가처분이 지금 2월 1일 날 됐단 말이죠. 2월 1일 이후에, 훨씬 이후에 맞춰진 소유권 등기이기 때문에 이게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다음에 5번. 1월 9일에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서 9월 2일에 한 임의경매. 이거 똑같은 거죠. 아까 2월 1일보다 훨씬 더 빠른 1월 9일 날 이루어진 근저당권. 이로 인해서 이루어진 경매에서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1번, 2번, 그리고 5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개 지문은 전부 다 가처분 등기보다 이후에 맞춰진 등기들이 말소의 대상이 되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5개 지문 전부 다 지금 가처분 등기보다 이후에 맞춰진 등기예요. 이게 1번 등기는 6월 7일 날 한 경매고, 2번은 7월 8일 날 한 경매고, 3번은 4월 2일 날 한 임차권 등기고, 4번은 8월 1일 날 소유권 등기고, 5번은 9월 2일 날 한 임의경매. 이 5개 등기가 말소의 대상이냐라고 물었는데, 비록 이렇게 가처분 이후에 나왔지만 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1번, 2번, 5번처럼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이런 것들이 경매 등기들이 말소 안 되고, 그 다음에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말소 안 되고, 이런 말로 쓰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처분과 관련된 사례형 문제와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성질, 이 두 문제를 다뤘습니다. 가처분 가압류, 이것도 시험에서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잘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저 구독, 좋아요. 요즘 제가 누르고 있습니까? 제가 톡 누르란 말 안 해가지고 잊어먹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잊어먹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